안녕하세요. 댕고라고 합니다. 첫 낭독을 어떤 책으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요. 캐나다의 여성 작가인 마거릿 애트우드의 눈먼 암살자라는 작품을 골랐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현대 100대 영문소설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여인들의 삶과 비극적인 가족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1권의 시작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열흘째 되던 날, 내 동생 로라는 차를 몰던 중 다리 아래로 추락했다. 그 다리는 수리공사 중이었다. 로라는 위험 표지판을 그대로 지나쳐 간 것이다. 차는 새로 난 잎사귀가 깃털같이 덮여있는 나무 꼭대기를 강타하며 30m 아래 협곡으로 추락했고, 이내 화염에 휩싸여서 골짜기 바닥에 얕은 색강으로 곤두박질 쳤다. 부서진 다리 한 부분이 차 위에 떨어졌다. 불탄 파편 외에는 그녀의 자취를 거의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통보받았다. 그 차는 4명으로 되어 있었고 그들은 차 번호판을 조회했던 것이다. 경찰관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분명 그는 리처드의 이름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는 타이어가 전차의 선로에 걸렸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났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믿을만한 증인 2명, 즉 은퇴한 변호사와 은행 금전 출납 개원이 사건의 전모를 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들은 로라가 차를 고의적으로 급격히 틀었으며 마치 인도의 가장자리에서 발걸음을 내려듣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돌진해 다리에서 추락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로라가 운전할 때 끼고 있던 하얀 장갑 때문에 운전대 위에 놓여있는 그녀의 손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다. 브레이크 때문이 아니었을 거야 라는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여타 다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면에서 그녀는 철저히 비정했다. 신호를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하시겠군요. 제가 되도록 빨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인 양 고요한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은 마비된 것 같았고 얼굴 전체는 고통으로 굳어졌다. 마치 치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느낌이었다. 나는 로라가 한 일에 대해 그녀에게 분노를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찰관에 대해서도 화가 치밀었다. 뜨거운 바람이 내 머리 주변에 불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물에 떨어진 잉크처럼 바람 속에 날리며 소용돌이 쳤다. 검시가 있을 겁니다. 그리폰 부인. 그는 말했다. 물론이죠. 하지만 이건 사고였어요. 동생은 운전에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나는 말했다. 나는 로라의 부드러운 타원형 얼굴을, 그녀의 단정하게 쪽진 머리를, 그녀가 입고 있었을 옷을 떠올릴 수 있었다. 작은 깃이 달린 블라우스, 짙은 청색이나 금속성 회색 또는 병원 복도에 칠해진 녹색 같은 수수한 색깔의 옷. 회계의 색깔, 자신이 선택해서 입은 것이라기보다는 마치 그녀를 감금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색. 엄숙한 희미한 미소, 마치 눈앞의 풍경에 감탄하듯 놀란 모습으로 치올라간 눈썹. 하얀 장갑,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몸짓. 그녀는 내게서 손을 뗀 것이다. 우리 모두로부터. 차가 다리에서 떨어지고 이내 오후 햇살이 퍼지는 공중에서 추락 직전 숨을 죽인 한순간 차의 몸체가 마치 잠자리처럼 반짝 빛났을 때 로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알렉스에 대해, 리처드에 대해, 배신에 대해,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아버지의 파멸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까? 어쩌면 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맺은 치명적인 삼각계약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혹은 내가 스타킹을 넣어두는 장롱 서랍에
그녀가 바로 그날 아침 감추어 두었을 싸구려 공책 더미를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내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찰관이 돌아가고 난 후 나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다. 시체 보관소에 가기 위해서는 베일이 달린 모자와 장갑이 필요할 것이다. 눈을 가릴 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다. 아마도 기자들이 있을 것이다. 나는 택시를 불러야 했다. 또 리차드의 사무실에 연락해 그에게 경고를 해야 했다. 그는 조사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나는 옷 갈아입는 방으로 갔다. 검은 옷이 그리고 손수건이 필요했다. 나는 서랍을 열었고 공책 더미를 보았다. 그것을 한데 묶고 있는 요리용 끈을 풀었다. 이가 덜덜 떨렸고 전신에 한기가 돌았다. 충격 때문일 거야 하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그때 유년 시절의 린니를 떠올렸다. 긁힌 곳이나 베인 곳, 작은 상처가 있을 때 붕대를 감아준 것이 바로 린이었다. 어머니는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자선사업에 참여하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린이는 한결같이 그곳에 있어 주었다. 그는 우리를 안아 일으켜서 자신이 파이 반죽을 밀고 있거나 닭을 자르고 있거나 생선 내장을 다듬고 있던 하얀 에나멀 식탁에 앉혔다. 그리고 우리가 울음을 그치고 입을 다물도록 흑설탕 한 조각을 주었다. 어디가 아픈지 얘기해봐. 그만 울부짖으렴. 진정하고 어디가 아픈지만 말해보렴. 그녀는 말하곤 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어디가 아픈지 말하지 못한다. 그들은 진정할 수 없다. 그들은 결코 울부짖음을 멈출 수 없다. 네. 참 짧은 분량 같은데도 참 어렵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처음이라 많은 부분이 미숙하고, 네. 사실 저도 낭독을 하면서 저 자신도 좀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네, 어쨌든 네, 감사히 들어주셨다면 정말 저에게도 참 감사한 일이고,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는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좋은 낭독을 들려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동영상은 아마 매주 금요일마다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주말이네요.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